당신이 매일 아침 마시는 우유에 항생제 잔류물과 호르몬 교란 물질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4년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시중 우유 제품의 60% 이상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법적 기준을 겨우 통과하는 수준이고 또 다른 브랜드들은 표시된 성분과 실제 함량이 다릅니다. 수백만 한국 가정이 매일 이런 우유를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검사 자료를 분석해서 절대 피해야 할 7개 브랜드와 정말 믿을 수 있는 2개 브랜드를 찾아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몸속에 넣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이마트 노브랜드 우유.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으로 유명합니다. 리터당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우유를 살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격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노브랜드 우유는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았습니다. 품질 미흡 판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유 공급처의 불투명성입니다. 여러 지역의 집유장에서 가장 저렴한 원유를 구매해 혼합합니다. 어느 목장에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충청도일 수도 있고 경상도일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노브랜드의 원유를 공급하는 일부 목장에서 체세포수가 리터당 40만 개를 초과했습니다. 체세포수가 높다는 것은 젖소가 유방염에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병든 소의 우유를 마시는 겁니다. 노브랜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은 100ml당 2.8g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좋은 우유는 3.2g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적다는 것은 원유를 희석했거나 품질이 낮은 원유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맛도 평범합니다. 관능 검사에서 평가자들은 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유 고유의 고소한 맛이 거의 없습니다. 리터당 1,900원에 싸 보이지만 영양가를 생각하면 비싼 겁니다. 6번째, 롯데마트 초이스L 우유.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인 초이스L은 품질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024년 식약처 검사에서 초이스L 우유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됐습니다. 설파디메톡신이라는 항생제입니다. 농도는 리터당 0.003mg으로 법적 기준인 0.1mg보다 훨씬 낮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잔류물은 장내 미생물총을 교란시킵니다. 장기적으로 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설파디메톡신은 젖소의 유방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잔류물이 검출됐다는 것은 치료 후 휴약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목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증거입니다. 초이스L은 또한 균질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입자 크기가 불균일해서 우유를 놔두면 크림층이 빠르게 분리됩니다. 제대로 균질화된 우유는 며칠이 지나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리터당 2,300원으로 노브랜드보다 비싸지만 품질은 비슷하거나 더 나쁩니다. 롯데마트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5번째, 홈플러스 심플리 우유. 홈플러스의 심플리는 심플하고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2023년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플리 우유의 지방 함량이 표시와 다릅니다. 라벨에는 3.5%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3.0%였습니다. 0.5%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14%나 적은 겁니다. 표시 위반입니다. 지방이 적다는 것은 원유를 희석했거나 크림을 따로 빼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심플리 우유는 또한 신선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도 맛이 시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온 살균 온도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포장 과정에서 2차 오염이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유가공협회의 조사에서도 심플리는 세균수가 다른 브랜드보다 높았습니다. 밀리리터당 3만 개로 법적 기준인 5만 개보다는 낮지만 우수 등급인 1만 개 이하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리터당 2,500원인데 이 가격이면 훨씬 좋은 우유를 살 수 있습니다. 4번째, GS25 유어스 우유. 편의점 우유는 편리하지만 품질은 의심스럽습니다. GS25의 유어스 우유가 대표적입니다. 202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유어스 우유의 칼슘 함량이 표시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라벨에는 100ml당 115mg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98mg이었습니다. 15%나 적습니다. 칼슘은 우유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는 이유가 칼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칼슘이 부족하다면 우유를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유어스는 장기 보존을 위해
초고온 살균 방식을 사용합니다. 섭씨 135도에서 2초간 가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이 변성되고 비타민 B군도 파괴됩니다. 영양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편의점 우유는 또한 물류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 트럭에서 매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온도가 올라갑니다. 매장 냉장고도 문을 자주 여닫아서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온도 변화는 우유의 품질을 빠르게 저하시킵니다. 900ml에 2,800원으로 비싸기까지 합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세 번째, 남양유업 맛있는 우유 GT. 이 브랜드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겁니다. 남양유업은 한국 3대 유업체 중 하나입니다. 1964년 설립되어 6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남양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불가리스 광고에서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업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맛있는 우유 GT는 관능 검사 점수가 낮았습니다. 평가자들은 인위적인 단맛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유 본연의 맛이 아니라 첨가물 맛이 난다는 겁니다. 라벨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맛있는 우유 GT에는 정제수가 들어갑니다. 원유를 희석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스테비아 추출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입니다. 순수한 우유가 아닙니다. 가공유입니다. 남양은 이것을 흰 우유로 분류해서 판매합니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리터당 3,200원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지만 프리미엄 품질은 아닙니다. 브랜드 역사와 마케팅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빙그레 바나나 맛우유 흰우유. 빙그레 바나나 맛우유는 국민 음료입니다. 하지만 빙그레가 출시한 흰우유는 실망스럽습니다. 2024년 식약처 검사에서 빙그레 흰우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습니다. 농도는 리터당 0.5mg으로 법적 기준인 2.5mg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멜라민은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입니다. 2008년 중국 분유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수만 명의 아기가 신장 손상을 입었습니다. 멜라민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료나 포장재에서 미량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빙그레는 포장재에서 용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빙그레 흰우유는 또한 유지방 함량이 2.8%로 낮습니다. 일반 우유는 3.5에서 3.8%입니다. 저지방도 아닌데 지방이 적습니다. 원유를 희석했거나 크림을 빼냈다는 의미입니다. 맛도 밍밍합니다. 관능 검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탄 우유 같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리터당 2,900원인데 이 품질의 이 가격은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매일 유업 상하 목장, 유기농 우유가 아닌 일반 라인. 이것은 많은 분들이 충격받을 겁니다. 상하 목장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됩니다. 전북 고창의 자연 방목 목장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상하 목장 유기농 우유와 일반 상하 목장 우유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2023년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일반 상하 목장 우유에서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제논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농도는 리터당 15나노그램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교란 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위험합니다. 조숙증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논 에스트로겐은 어디서 왔을까요? 젖소 사료에 사용되는 농약이나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유래합니다. 상하 목장이 자연 방목을 강조하지만 일반 라인은 실제로 대부분 실내 사육입니다. 사료도 유기농이 아닙니다. 일반 배합 사료를 먹입니다.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기만입니다. 상하 목장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제품이 유기농이고 방목으로 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은 유기농 우유 라인뿐입니다. 일반 라인은 평범한 공장식 우유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리터당 3,500원으로 유기농에 맞먹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만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정말 상하 목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십시오.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두 브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세우유입니다. 연세우유는 1969년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55년 역사를 가진 우유 전문 기업입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연세우유는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입니다. 연세우유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한 원유 관리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의 계약 목장 120곳에서만 원유를 공급받습니다.
모든 목장이 GPS로 추적 가능합니다. 목장별 체세포 수와 세균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공급이 중단됩니다. 연세우유의 체세포 수는 리터당 15만 개 이하입니다. 법적 기준인 30만 개의 절반입니다. 세균수는 밀리리터당 5천 개 이하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100ml당 3.3g입니다. 지방은 3.8%입니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연세우유는 저온 장시간 살균 방식을 사용합니다. 섭씨 72도에서 15초간 가열합니다. 이 방법은 유해균은 죽이지만 유익균과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합니다. 비타민과 칼슘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맛도 뛰어납니다. 관능 검사에서 평가자들은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위적인 단맛 없이 우유 본연의 맛이 납니다. 식약처 검사에서 항생제, 농약, 중금속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연세우유는 동물복지 인증도 받았습니다. 젖소들이 1년 중 6개월 이상 방목장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자란 소의 우유는 품질이 다릅니다. 가격은 리터당 3,800원입니다. 비싸 보이지만 품질을 생각하면 합리적입니다. 건강한 우유에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뉴후레쉬입니다. 서울우유는 1937년 설립된 한국 최대 유업체입니다. 87년 역사와 전국 4천여 낙농가의 협동조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후레쉬 라인은 최고급 제품입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뉴후레쉬는 91점을 받았습니다. 연세우유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뉴후레쉬의 원유는 전국 목장 중 상위 20%만 선별됩니다. 체세포 수 리터당 10만 개 이하, 세균수 밀리리터당 3만 개 이하인 목장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기준입니다. 서울우유는 자체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모든 원유가 입고되면 70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항생제 20종, 농약 15종, 중금속 8종, 멜라민, 방사능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전량 폐기됩니다. 뉴후레쉬의 단백질은 100ml당 3.4g입니다. 지방은 4.0%입니다. 시중 우유 중 가장 높습니다. 칼슘은 125mg으로 표시보다 많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뉴후레쉬는 ESL 살균 방식을 사용합니다. Extend Shelf Life의 약자로 섭씨 75도에서 20초간 살균합니다. 일반 저온 살균보다 조금 높지만 초고온 살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영양소 보존과 유통기한 연장을 동시에 달성한 방식입니다. 맛은 부드럽고 진합니다. 목 넘김이 크리미합니다. 비린내가 전혀 없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식품연구원의 검사에서 모든 유해 물질이 불검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낙농품질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품질입니다. 가격은 리터당 4,200원입니다. 가장 비싼 우유 중 하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우유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닙니다. 이제 좋은 우유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벨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원유 100%인지 확인하십시오. 정제수나 첨가물이 들어가면 순수한 우유가 아닙니다. 조제유나 환원유는 분유를 물에 녹인 것입니다. 성분표에 원유라는 단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의심하십시오. 둘째, 살균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저온 살균은 섭씨 72도에서 15초간 가열합니다. 유익한 성분과 비타민을 보존합니다. ESL 방식도 좋습니다. 반면 초고온 살균은 섭씨 130도 이상입니다. 비타민과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편의점 우유 대부분이 이 방식입니다. 라벨에 UHT라고 적혀 있으면 초고온입니다. 셋째, 단백질과 지방 함량을 보십시오. 단백질은 100ml당 최소 3.2g 이상이어야 합니다. 3.4g 이상이면 프리미엄입니다. 지방은 3.5%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희석했거나 크림을 뺀 겁니다. 이 수치들을 외우십시오. 마트에서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넷째, 원유 공급처를 확인하십시오. 강원도, 평창, 경기도, 이천처럼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는 회사를 선택하십시오. 국내산 원유 100%처럼 애매한 표현은 조심하십시오. 좋은 회사는 목장 이름까지 공개합니다. 투명성이 곧 자신감입니다. 다섯째, 인증 마크를 찾으십시오. 유기농 인증, 동물복지 인증, HACCP 인증이 있으면 품질 관리가 철저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인증들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증 마크 하나하나가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섯째, 가격을 보십시오. 리터당 3,000원 이하는 품질을 의심하십시오. 적정 가격은 3,500원에서 4,500원입니다. 너무 싸면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면 브랜드 값만 내는 겁니다. 일곱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제조 후 3일 이내 제품을 사십시오. 우유는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초고온 살균입니다.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여덟째, 포장재를 보십시오. 불투명한 종이팩이나 플라스틱 병이 좋습니다.
투명 용기는 빛이 들어가서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마트 형광등 아래 며칠이면 영양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홉째,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목장 관리 방식, 검사 결과, 사료 정보를 공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투명한 회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반대로 정보가 부족하면 의심하십시오. 우리는 피해야 할 7개 브랜드와 믿을 수 있는 2개 브랜드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우유를 선택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변합니다. 뼈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질 좋은 우유의 칼슘은 흡수율이 40% 이상입니다. 일반 칼슘 보충제는 20%도 안 됩니다. 하루 2잔이면 성인 권장량의 60%를 채웁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폐경기 여성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저온 살균한 우유에는 락토페린과 면역글로불린이 살아있습니다. 락토페린은 강력한 항균 물질입니다.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립니다. 면역글로불린은 천연 항체입니다. 감기와 감염을 예방합니다. 초고온 살균 우유에는 이런 성분이 없습니다. 전부 열에 파괴됐습니다. 소화가 편해집니다. 좋은 우유는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위에서 부드럽게 분해됩니다. 유당도 천천히 소화되어 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없는데도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다면 우유 품질을 의심하십시오. 피부와 모발도 좋아집니다. 우유의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비타민 B2는 피부 탄력을 유지합니다. 단백질은 모발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심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특히 방목한 소의 우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공장식 사육우유는 오메가6가 과도합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업계는 이 정보가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싼 우유를 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수백억 원을 씁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광고와 현실은 다릅니다. 광고는 감정을 파는 겁니다. 품질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마진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싼 원유를 구매해서 적당히 가공하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소비자는 마트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배신당합니다. 프라이빗 라벨 우유 대부분이 품질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입니다. 정부 규제도 느슨합니다. 식약처는 최소 기준만 정합니다. 그 기준만 넘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품질 등급 제도가 없습니다. 최고급이든 최저급이든 똑같이 우유입니다. 유럽연합은 우유를 3등급으로 나눕니다. 최고급은 체세포스 리터당 10만 개 이하입니다. 한국 기준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우유를 사십시오. 그 돈이 양심적인 낙농가에게 갑니다. 그들은 계속 좋은 우유를 만들 것입니다. 소비자가 품질을 요구하면 시장도 바뀝니다. 나쁜 우유를 사면 나쁜 기업만 살집니다. 다음에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잠시 멈춰 서십시오. 라벨을 읽으십시오. 성분을 확인하십시오. 출처를 살펴보십시오. 마케팅이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우유를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유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유를 사도 잘못 보관하면 소용없습니다. 냉장고 문 쪽에 두지 마십시오.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거기가 가장 차갑습니다. 온도 변화도 적습니다. 개봉 후에는 3일 안에 마시십시오. 일주일 넘기면 아무리 유통기한이 남아도 맛이 변합니다.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우유를 따를 때는 깨끗한 컵을 쓰십시오. 입을 댄 컵에 다시 따르지 마십시오. 치매 세균이 우유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우유를 데울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하십시오. 센 불에 끓이면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비타민도 파괴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쓴다면 30초씩 끊어서 데우십시오. 중간중간 저어주면 골고루 데워집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시리얼이나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좋습니다. 반대로 시금치나 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성인은 하루 2잔이 적당합니다. 약 400ml입니다. 어린이는 3잔까지 괜찮습니다. 성장기니까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리터 이상 마시면 칼슘이 과다해져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유를 드십니까? 연세우유나 뉴프레쉬를 써보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조사가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유통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계속 파헤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구르트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들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